안녕하세요. 88라이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사기 문자를 구별하는 법을 알려드렸는데요. 혹시 나는 절대 안 당할 거야 라고 생각하셨나요? 하지만 아무리 조심해도 순간의 실수로 보이스피싱에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내 가족이? 은행에서 온 연락인데? 하는 생각에 순간적으로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죠. 보이스피싱은 단순히 돈을 잃는 것뿐만 아니라 큰 상실감과 자책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 무서운 범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자신을 탓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은 전문가들이 치밀하게 설계한 범죄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당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에 당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부끄러워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즉시 행동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4단계 행동 수칙을 꼭 기억해 주세요. 이 4단계만 따라 하셔도 더 큰 피해를 막고 소중한 재산을 되찾을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1단계. 모든 송금, 결제 내역을 확인하고 중단시키세요.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돈이 더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사기범들은 피해자가 당황하는 틈을 타 추가적인 금전을 요구하거나 개인정보를 이용해 다른 범죄를 저지르려고 합니다. 1. 금융감독원 1332로 전화하세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대표번호인 1332에 전화하는 것입니다. 이 번호는 24시간 운영되며 보이스피싱 피해를 접수하면 즉시 모든 은행 계좌의 지급 정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돈을 이체한 은행이 아니더라도 혹시 모를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모든 계좌를 일괄적으로 정지시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이체한 은행 고객센터에 직접 전화하세요. 1332가 통화 중일 경우 직접 송금한 은행의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 방금 이체한 계좌를 지급 정지해달라고 요청하세요. 최대한 빨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피해를 줄이는 핵심입니다. 3. 신용카드 분실 신고하세요. 혹시라도 카드 번호나 비밀번호를 알려줬다면 즉시 모든 카드사에 연락해서 분실 신고를 하세요.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카드를 이용해 추가 결제를 시도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4. 결제 비밀번호를 모두 변경하세요. 스마트폰 소액 결제 비밀번호나 각종 간편, 결제 서비스의 비밀번호를 즉시 변경해야 합니다. 2단계. 경찰청에 즉시 신고하세요. 돈의 흐름을 막았다면 이제 경찰의 도움을 받아야 할 차례입니다. 1. 경찰서 방문 또는 112 신고. 가까운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긴급신고 전화인 112로 전화해서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을 알리세요. 이때 사기범과 통화했던 전화번호, 돈을 보냈던 계좌번호, 그리고 대화 내용 등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최대한 자세히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마트폰에 남아있는 사기 문자와 통화 기록은 절대 삭제하지 마세요. 2. 피해 사실 확인원 발급. 경찰 신고를 완료했다면 반드시 경찰서에서 피해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으세요. 이 서류는 나중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할 때 반드시 필요한 서류이므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보관해야 합니다. 3단계. 개인정보 유출을 차단하고 2차 피해를 막으세요.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은 단순히 돈만 빼앗는 것이 아니라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2차 범죄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1.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에 등록하세요.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에 등록하면 사기범이 여러분의 정보를 이용해 새로운 계좌를 개설하거나 대출을 받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만들어진 아주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2. 모든 비밀번호를 변경하세요. 금융 관련 비밀번호는 물론이고 자주 사용하는 모든 사이트와 앱의 비밀번호를 즉시 변경하세요. 사기범들이 금융 정보를 알아냈다면 다른 사이트의 비밀번호도 알아내려고 시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도 변경하세요. 혹시라도 공인인증서 관련 정보를 알려줬다면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즉시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합니다. 4단계. 피해 구제 신청 절차를 진행하세요. 피해를 막고 신고도 했다면 마지막으로 송금했던 금액을 되찾을 수 있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1. 지급 정지 후 3개월 이내에 신청. 1단계에서 신청한 지급 정지는 돈의 흐름을 임시로 막는 조치입니다. 정지가 완료되면 3개월 이내에 송금했던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피해 구제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피해 사실 확인원 제출.
이때 2단계에서 경찰서로부터 발급받은 피해 사실 확인원이 필요하므로 꼭 챙겨가세요. 3. 피해 금액 환급. 피해 구제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사기범의 계좌에 남아있는 돈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만약 돈이 남아있다면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주는 환급 절차를 진행합니다. 안타깝게도 돈이 이미 인출되었다면 피해 금액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단계 즉시 지급 정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은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즉시 대처하는 4가지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보이스피싱은 당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혹시라도 피해를 입었다면 오늘 알려드린 4단계 행동 수칙을 꼭 기억하고 침착하게 대응하세요.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생각에 자책하지 마시고 즉시 신고하고 도움을 받는 것이 최선입니다. 88라이프는 여러분의 안전한 디지털 생활을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팔팔하게 건강하게.